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AB 그룹주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의미를 만드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받아서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보통 AACR, 그러니까 미국 아마켓 쪽으로 주로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미팅하는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바이오를 좋아하신다면 알고 계셔야 돼요. 매년 1월에 IT 쪽으로는 이제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JP모건 이번에 2020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1월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타이밍 맞춰서 보통은 컨퍼런스 전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차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면은 재료 노출로 좀 쉬어가는 동향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50여 개국 1,500개 기업에 관계자 3만 명이 참여한 적도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총 45개 기업 중에 9천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좀 대형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의 경우가 2015년에 그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을 이제 사노피랑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됐었죠. 2015년은 사실 한미약품의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10배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들이랑 해서 M&A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유행이 M&A 쪽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B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아웃은 일단 노리는 데는 가까운 거는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항서제약, 헝루이제약 쪽에 제 라이선스 이쪽에 판권을 넘기고 항소제약에서 지금 먼저 임상을 진행하는 쪽을 가지고 척후병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지장군 회장이. 그런 것처럼 일본에다가도 니네가 좀 더 개발을 해봐. 라고 한 다음에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말에 목표로 하고 있는 NDA 쪽이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12월이니까 3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이슈니까 그 안에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HAB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틀 전에도 이미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이라기보다는 수급 동향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 오버슈팅 나온 자리 20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부담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당일날 첫 번째 돌파한 날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안착하기 어렵다.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구간에서 잘못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자마자 밑에 열려있는 구간이 12만 5천 원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41%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12만 5천 원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신 분들 반등 나지 17만 5천 원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밑에서 한 5만 원, 2만 8천 원 이 구간에서 저희도 2만 8천 원에 많이 말씀드렸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절반 매도하고 2만 8천 원에 재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5만 원 전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도 이 정도 단가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좀 흔들림이 나와도 본전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이 10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본전 혹은 본전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 과정에서 하락으로 이제 수렴하는 이제 삼각 수렴 쪽으로 나올 때 HLB 생명과학이 먼저 하락 쪽으로 이 하단으로 수렴을 했고
HLB 같은 경우는 사실 15만 원 쪽으로 수렴하길 기대했었는데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13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그거 중요하다. 너무 큰 비중을 담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기대와는 다르게 위아래 다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 8만 원 전후 7만 7천 원 되는 구간까지는 아무래도 안 내려오지 않을까 싶다. 수급 동향으로 강제로 밀어내리는 건 몰라도 이 구간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싶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10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필요하다. 10만 원을 회복해야 되고 21선을 빠르게 올라타서 위쪽에 12만 5천 원, 13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수급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요 10만 원 아래쪽에서는 은근슬쩍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보여드리면은 HLB 보시면 최근에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12월 즈음 11월 말부터는 은근슬쩍 매수를 하는 동향이 보이시죠? 이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봐도 외국인들, 기관들, 그래서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힘든 구간이죠. 10만 원 이탈돼 있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뭐 이거는 공매도 청산일 수도 있겠죠. 밀어내린 다음에 공매도 청산 그리고 기관에서도 이제 뭐 일부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청산을 할 것이고 신규 매수도 있고 해서 수급 동향이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양쪽 다 열려 있다 해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 구간까지 아래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은 공매도 세력이 좀 강하게 이슈를 만들면은 8만 원 구간까지 열려는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원은 회복을 해줬고 지금 21선이 10만 7,700원 위쪽에 있어요. 10만 7,800원 위쪽까지 뭐 제압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10만 8천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8천 원 구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21선 이 꼬리를 위쪽으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고 남아있는 이슈로는 뭐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NDA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일본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나오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네오파마랑 뭐 얘기가 좀 많은데 네오파마랑 조인트 벤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신청 들어가서 요거는 공지사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네오파마랑 이제 엘레바랑 해서 네오레바 법인 조인트 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레바 합병 일정 때문에 좀 지연됐다라고 돼 있고 그 UAE 아랍에미리트 이제 법인 승인 관련 서류를 최근 제출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해당 관련해서 뭐 우려감을 갖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려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공지로 항상 이렇게 공지로 뭐 특별한 사항 있으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파이프라인이야 뭐 여전히 뭐 건재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해서 위암 3차, 3차, 뭐 4차에서 적용 중으로 단독요법이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남 1차 요거 캄렐리주마비랑 해서 중국에서 헝루이제약이랑 같이 50대 50으로 투자한 거죠. 임상 3상 바로 직행해서 진행 중이다. 그럼 요 임상도 기다리면 또 나올 수가 있고 내년에는 이제 위암 3차 쪽으로 이슈가 되고 내후년 쪽에는 이제 뭐 가남 1차 쪽으로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성공을 해야겠죠, 물론. 그리고 저는 이쪽에 주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키투르다랑 이제 옵디보 쪽에 이제 간택을 받은 선택을 받은 이제 좋은 약품이다. 리보세라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요법으로 위암 3차 진입을 했지만 위암 2차 쪽에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임상 이상주의니까. 결론적으로 위암 쪽에서 노리는 건 위암 2차 시장 진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4일암자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이 정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진행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잘된 것들만 골라서 FDA 진행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HLB가 이렇게 10만 원 살짝 걸쳐주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양봉 하나를 세워서 21선을 돌파해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면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22,000원 구간을 이미 어저께 돌파를 해줬고 21선 걸쳐 놓은 상태로 61선까지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12% 상승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쁘게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뭐 생명과학보다는 HLB 쪽으로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금은 다행인 상황. 바로 위에는 이제 29,000원까지는 열려 있고 여기를 돌파해야지 안정적인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파워를 보유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종목은 아예 HLB 뭐 그룹주라고 해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양봉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관심 자체를 아예 안 갖습니다. 그냥 매매하실 거면은 저는 HLB를 이렇게 영어로 쓰게 HLB를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HLB를 이제 놓쳤거나 하면은 그 후발적으로는 HLB 생명과학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이 먼저 밀려 내려왔고 반등도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은 생명과학이 반등이 먼저 나왔다. 그럼 요 물량을 HLB 쪽으로 옮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HLB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구간에서, 이것도 10만 원대 구간에서 너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거 바닥권부터 치면 21,800원부터 상승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21선만 올라타도 21,800원부터 치면은 5배 상승한 거예요. 이 구간만 해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저는 손실인데요 라고 하시지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5배가 올라온 거예요.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만 해도 저는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만 해도 지금 이미 3배가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매수한 금액에 대한 입장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20%를 안 넘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HLB가 아니어도 지금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HLB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 만큼 그 부분에 많이 상승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격언 중에서 뭐 가장 안 좋은 악재는 많이 오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물론 그만큼 뭐 FDA에서 뭐 허가 승인을 받으면은, 품목 허가를 받으면은 뭐 당연히 반영은 돼야겠죠. 신약으로서 가치를 입증받았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뭐 강력하게 그 전에 계속 돌파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상승률 보였잖아요. 품목 허가 받아서 잘 됐다라고 하면은 뭐 시총일이 가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을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돌파 못하는 것이지, 확인만 되면은 20만 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도 계속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한 번에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뭐 80만 원을 한 번에 간다던가 100만 원을 넘어간다던가 하는 그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 그 정도까지 흐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80만 원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1,8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80만 원을 넘어가면은 몇 배예요?
40배 상승이 나오는 거죠. 단기간에. 너무 단기간에 40배 상승은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움직임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뭐 10배 가까운 상승? 이거는 용납할 수 있죠.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기존에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던 주가에서 밀려 내려온 것이잖아요. 밀려 내려온 구간, 요 부분까지 치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해도, 바닥권에서 40배 가는 상승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이 정말 갈 데가 없을 때나 이 종목의 모든 자금이 다 집중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HAB에 올인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비중 들어가실 분들은 20% 전후 정도만 들어가시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주도주 계열 쪽으로 함께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도주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HAB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주도주들 뭐 난리 났었죠. DBI텍도 그렇고 관련 IT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HA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소외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감을 이제 조금 해소할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봉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너무 집중 투자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나눠서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말고 뭐 한 20%씩 뭐 나눠서 매도를 한다던가 해서 구간마다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해서 주도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도 상승하는 것도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그어놓고 하단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HAB 관련 쪽으로 이제 좀 쉬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렸었는데 11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희망적인 모습이 나와서 저도 기분 좋게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안심이 아니라 양봉 하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21선 넘어가 줘야 된다. 21선 넘어간 다음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